부검을 했는데 몸통 부분입니다. 몸통 부분에 있는 요 시신에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 흉부의 모든 살상의 대다수는 사후에, 그 더 큰 문제는 성기에다가도 굉장히 많은 일종의 자상들을 입혀놨다고 합니다. 성게에다 왜 그런 자상을 입혔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런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성기와 관련된 부분, 신체 성기에 관련된 행위, 위아래에 행위된 부분에 톱으로 모두 제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든 부분을 톱으로 제거해 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늑골 및 생식기 부분에 약 14에서 15차례 정도의 자상이 모두 확인이 됐던 부분이죠.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DNA 검사를 해봤습니다. 누구냐면 마디슨이요. 이 사람이 절대로 뻥을 칠 수 없게 DNA 검사, 아까 구조되자마자 곧바로 DNA 검사를 해봤는데 손톱, 얼굴, 목에 피해자 킴 월의 DNA가 나옵니다. 손톱에 DNA가 나온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시죠? 손톱에 사람의 DNA가 나올 정도면 그냥 사람 손을 잡고 몸을 잡는 부분으로는 끝나지 않을 부분이란 건 누구나 다 추론이 가능할 겁니다. 손톱에 DNA가 나왔다는 얘기는 눌렀다는 겁니다. 꽉. 목을 졸랐을지 시신을 예를 들면 시신에 대해서 토막을 내다 눌렀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과 얼굴의 모든 부분의 DNA, 피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부분에 대한 다 일치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사망 원인은 못 밝히게 됩니다. 왜 못 밝히냐면 얘기를 안 합니다. 끝까지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토막내지 않았다. 저 사람은 사고사로 죽었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라는 주문으로 얘기하고 있고 실제 살해 동기 및 원인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고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인 겁니다. 밝힐 수가 없던 거죠. 경찰은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조사하고 실제 CEO니까 이 사람 회사까지 전부 다 수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파데슨의 연구실 컴퓨터에서 뭔가 진짜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됩니다. 파데슨의 컴퓨터에 폭력적으로 살해되는 장면의 영상물, 즉 스나퍼 필름, 고어물들이 미친듯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에 졸려 죽거나 목이 베인 여성에 대한 부분들 있죠. 이런 영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요. 스나프 필름입니다. 경찰은 놀래죠. 이거 뭐지? 근데 최신판 기사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이걸 봤을 때 실제 파데슨은 이거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다운받은 거예요 라고 했는데 경찰이 한 가지를 찾게 됩니다. 이 중에 일부의 영상은 실제 촬영된 것이다. 실제 촬영된 이유에 대해서 근거는 사라진 여성, 현재 실종된 여성, 두 번째 목소리, 세 번째 촬영 시간 및 시기에 대한 정보에 남는 점, 이 모든 부분을 봐서 몇 개의 영상은 실제 영상이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대신 아직 정확하게 발표를 안 했습니다. 발표하면 너무 큰일이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파데슨은요, 진술을 또 한 번 바꿉니다. 그 컴퓨터는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실험실에 있는 모든 연구원들이 쓰는 컴퓨터입니다. 아니에요. 제 거 아닙니다. 누가 한 거겠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이 드셨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드렸던 얘기도 막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는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싹 보는데 머릿속에요, 뭐가 하나 싹 지나갔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밀레니엄이라는 영화고요.
밀레니엄 1탄이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이라는 영화, 소설책이 원작입니다. 밀레니엄 시리즈입니다. 저는 밀레니엄 시리즈에 대한 게 떠올랐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밀레니엄 시리즈의 책 내용이 지금 이 사건과 똑같습니다. 백만장자가 했던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거의 책 내용과는 90% 이상 일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무서울 만큼 연락이. 그리고 하나 더.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의 저자는 스웨덴 사람입니다. 스웨덴 사람입니다. 스웨덴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스웨덴 사람입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원작을 쓰신 분을 확인해봤는데 돌아가신 분입니다. 기자셨어요. 2005년 정도에 돌아가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알았을까요? 이 기자는 기자 출신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는 자신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내용을 썼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자기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되게 이제 좀 충격적인 장면, 성범죄에 대한 부분을 보고 나서 그걸로 모티브를 잡아 썼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자였어요. 기자였다면 어떤 정보를 알고 쓰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너무 이상할 정도로 많아요. 모방일지 아니면 이 기자가 원래 이 사건을 미리 알고서 그걸 책으로 써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할 정도로 내용이 유사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뭐 요것만 있다라고 하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접점이 너무 많았다는 부분이었어요. 일단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의 결말에 대한 건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파더슨이 죽인 게 맞습니다. 모든 혐의점을 자신이 얘기한 게 다 거짓말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빼박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남는 의문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김원의 뇌피셜입니다. 이 김원의 뇌피셜 지금부터 보기 싫으시면 여기까지 멈추시고 다음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말 이상한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오르는 무서운 매칭 5가지입니다. 첫째, 왜 죽였을까입니다. 사이코패스? 성적 문제? 뭐 그런 부분의 문제였을까요? 실제로 이 사람은 성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하던데 뭔가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잘못 와전되고 잘못 나가서 표출을 특이하게 한 걸까? 자신의 이유를 얘기하지 않는 것, 그게 어쩌면 이유가 아닐까요? 자기도 자기가 왜 죽이는지 모르는 것, 어쩌면 진짜 사이코패스이죠. 하지만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째서 사진 및 영상물을 이 사람이 보관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너프 필름에 대해서 그걸 보관했다. 그것도 백만장자가 사람을 죽이는 데서 쾌락을 느꼈고 그걸 보면서 신나 있었다. 자살하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자해로서 성행위를 즐겼던 사람. 정상적이진 않죠. 그 다음 의문점 3번째입니다. 정말 처음일까요? 정말 킴 월이 정말 처음일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만약 킴 월이 정말 처음이라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사람을 죽인다요. 모든 시체를 정확하게 해부하고 몸에 공기까지 빼는 치밀함과 그 안에 금속물까지 넣어서 떠오르지 않게 하려고 한 노력과 군데군데 분산해서 물에다가 수장했던 것까지, 이게 정말
처음 한 사람의 능력일까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걸 같이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사람은 완벽한 사이코패스에다가 이 사람은 성적 쾌락에 대해서 이상하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성적인 부분에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돈이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돈으로서 자신의 성에 대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쾌락이 더 이상 오지 않았던 사람. 그렇다면 제가 의심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성행위, 좀 심한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면 마약. 마약에 대한 부분이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여러 갈래로 찾아봤는데 아직 마약 결과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부러 사람을 돈의 목적으로 죽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자신이 마약을 해서 기억을 못했다든가 아니라면 마약 말고 어쩌면 자신의 성에 대한 그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분으로서 한 행위가 아닐까가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던 모든 영상 및 정말 처음일까에 대한 부분에 답변이 나옵니다. 처음일 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약에 취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기에도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뭐가 있냐면 몸을 해체하고 몸에 공기를 빼고 몸 안에다 금속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를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맨정신인 것 같은데 정말 약에 취한 상태로 그런 행위를 했다? 시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새벽에 분명히 발견됐어요. 새벽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침 10시 반에 발견됐으니까 그 사이의 시간이 많이 벼봤자 8시간입니다. 8시간 동안에 공기를 빼고 뭐라고 마약에 취해서 깨어나서 그 사람을 해체하는 시간까지라고 보기엔 좀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약이 아니라면 맨정신했다는 건데 어쨌든 약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자신이 사이코패스라서 했던 부분 두 가지로 묶고 넘어갔을 겁니다. 처음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접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봤습니다. 현재 스웨덴 경찰은 미제 사건입니다. 약 20년 동안 갑자기 사라진 대부분의 여성들, 그런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조사를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의 접점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잡아보죠. 대부분의 접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백만장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만날 이유가 많이 없어요. 접점을 만나봤자 대부분 기자 아니면 대부분 자신이 가는 술집 이런 부분이겠죠. 약간 그런 쪽, 실제 파더슨이 실제 자신의 생활로서 만날 수 있는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 중 현재 실종돼 있거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경찰이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예상 사건으로는 약 120건 정도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0건이 다는 아니겠지만 120건 중에 하나씩 쳐내서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120건의 정도에 대한 사건을 현재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 접점이 몇 가지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요 몇 년 사이에 이런 행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잔인하거든요. 마지막 제 5번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조금 자료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벌어들인 돈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자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업에 대한 부분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명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사람은 대부분 펀딩 가지고 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투자금입니다. 투자금 유치로서 돈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시작합니다. 잠수함 및 우주 프로젝트까지 굉장히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실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지금은 폐업 상태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 회사에 대한 모든 금액까지 확인을 해보고 이 사람이 가진 금액에 대한 재산적인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고 회사가 굴러가는 비용까지 다 확인해보고 했을 때 이건 물론 제 뇌피셜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벌어들인 수익이 쓴 돈에 비해서 남는 재무제표로 봤을 때 차익이 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정도까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의 거의 대다수를 다 때려박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없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만약에 자신의 회사에 투자금의 80% 이상을 투자했다가 망해버리면 이건 답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회사들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까지 금액을 써가지고 그동안 발전을 해온 거라면 실제 이 사람이 얘기한 테드의 연설까지 확인을 해보면 비용이 없지 않아 좀 맞아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익금이 정말 없는 회사거든요. 아직 다 발달 중, 발전 중, 더더군다나 아직 사업 기록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인용 민감 잠수함 글쎄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돈이 어디 있었을까요? 확실한 건 스너프 필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예민했어요. 영상을 찾아봤는데 스너프 필름이 있더라. 스너프 필름은 구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웹사이트에선 절대 스너프 필름, 고어물 중에 어떤 여성이 죽는 영상, 목이 잘리는 영상 이런 걸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딥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절대 다운받지를 못해요.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가지고 있다고 쭉 본인이 직접 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영상을 정말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온 거라면이란 전제 조건입니다. 딥웹입니다. 이 사람이 딥웹에서 이걸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지만 딥웹 사이트를 건드린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최신 정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법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상입니다. 킴 월시의 영상이 있다라는 내부 언론 보도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것까지 오늘 확인을 하고 방송을 시작하냐고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약 6분 전에 올라온 기사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확인했습니다. 킴 월시의 영상까지 있다. 그렇다면 스너프 필름일까요? 제 뇌피셜에선 이렇게 말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더슨, 스웨덴 역사상 어쩌면 두 번 다시 나오기 힘든 최악의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이자 고어물이 중독되어 있는 변태 성욕자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억만장자라는 자신의 권력과 돈과 지위를 이용해 아마도 딥웹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출입을 했을 거라고 볼 거고 아마도 킴 월시도 그 부분의 희생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까지 의심이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어째서 증거가 뻔히 남을 살인사건을 했냐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게 되면 다 끝나는 건데 말이죠. 자기밖에 의심을 가질 사람이 없는데 왜 그랬냐는 거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여러분에게 열린 결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결말은 이것일 겁니다. 토요일 사건 팩트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